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휘발유와 휘발성이라는 낱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휘발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한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오늘의 사실 중심이 되는 주제는 휘발성이란 말이에요. 휘발성.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니까 휘발성이란 말이 좀 잘못 쓰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잘못 쓰이느냐. 지금 제가 예문을 4개를 가져왔는데 어느 것이 좀 잘못 쓰였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회사의 주가와 Z세대의 휘발성 소비에 관한 생각. 휘발성 소비가 무엇인가? 휘발성. 그리고 휘발성과 폭발성. 네, 이러한 주제로 쓴 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공채 세 과목 중에서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 한국사겠죠? 이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휘발성 높은 독도 이슈가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휘발성이란 것이 좀 잘못된 게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낱말 한번 보아야 되겠죠. 휘발유, 휘발하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휘발이 무엇이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휘는 휘두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휘두른다. 손으로 휘두른다. 무엇을 휘두르느냐? 군사를 휘두른다. 군사를 보고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진격 이렇게 손으로 휘두르면서 지휘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휘할 휘자다. 휘예요. 그리고 발은 이제 피어난다는 필발이에요. 자 꽃이 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은 글자가 이제 이 등질발이에요. 네, 필발이라고도 합니다. 등질발. 그리고 글자를 보면 활궁의 창수다. 이 등질발이라는 것은 일단 모양 자체는 발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이에요. 2발을 딛고 선 모양이다. 그리고 활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래서 시위를 놓으면 이제 활이 나아가겠죠. 활이 나아간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옛 글자를 보면 사실은 이 위에 2개가 이제 이렇게 등질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작대기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손을 뜻하는 글자가 있다. 네, 그래서 옛 글자를 보면 등질발에다가 짝대기라는 것은 이것은 화살이다. 화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우는 손이다. 손으로 화살을 잡고 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글자가 바뀌었어요. 화살이 활궁으로 바뀌고 또우자가 이게 손을 뜻하는 또우자가 이렇게 창수자로 바뀌었다. 창수도 손의 역할이다. 손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겠죠. 활궁자가 들어가서 조금 명확하게 활을 당긴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은 액체이므로 이제 물수가 들어갔다. 삼수변. 그리고 발음은 말미암을 유에서 왔다. 그래서 휘발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휘발이란 무슨 말인가? 국어사전을 보니 보통 온도에서 상온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어 날아 흩어지는 현상이다. 기화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것이 이제 휘발하는 물질은 많이 있습니다. 휘발유만 휘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태에서 주면 점점 기체로 변하는 것이 기화가 되는 것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휘발유라는 것은 석유의 휘발 성분을 이루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다. 예, 일단 대략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정유하거나 정유한 후 화학 처리를 하여 얻는다. 그렇죠? 자동차, 비행기 따위의 연료나 도료, 고무 가공 따위에 쓴다. 끓는 점이 30도에서 200도, 습시 200도 사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휘발성 경질 석유 제품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휘발유라는 것은 압니다. 가솔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휘발이라는 것은 일단 휘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기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휘발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오늘 휘발성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 일단 글자 그대로 보면 휘발하는 성질이 휘발성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휘발이란 말이 이제 보통 온도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어 날아 흩어진다. 날아서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휘발성은 쉽게 말하자면 휘발하여 없어지는 그런 것이다. 그런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본 이제 예문을 보면 명품 회사의 주가와 어떤 회사의 주가와 Z세대의 휘발성 소비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비가 있다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Z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뭔가 명품을 확 사들였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의 이 소비라는 것은 휘발성이다. 한 번 있다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진다. 소비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공채 세 과목 중에서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든지 여러 공채가 있겠죠. 그 시험 세 과목 중에서 글쎄요, 무엇일까요? 뭐 국어 영어일까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일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 한국사겠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과목이 휘발성이 높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 막 암기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날치기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만 딱 치고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다. 잊어버린다. 금방 날아가 버리고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부는 휘발성 높은 독도 이슈다. 자, 우리가 독도 이슈라고 하면 보통 일본과의 관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국제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휘발성이 높은 독도 이슈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독도 이슈는 항상 굉장히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휘발성이 높다는 것은 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에서는. 그러면 정부는 어떤 폭발할 위험이 높은, 폭발성이 높은 독도 이슈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휘발성과 위에서 얘기하는 휘발성은 뜻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휘발이라는 말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나라 없어지는 것이 휘발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의 휘발은 제대로 썼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휘발성이 높다는 것은 독도 이슈가 잠깐 생겼다 금방 날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뭔가 폭발할 가능성, 폭발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독도 이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쓴 것이다. 휘발성이라는 낱말을 잘못 쓴 것이다. 왜 그렇게 잘못 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휘발성과 폭발성이라는 말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옆에서 휘발성이 높은 독도 이슈, 금방 없어져 버릴, 금방 증발해 버릴 독도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폭발성이 높은 독도 이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문장을 놓고 쓰기는 이렇게 쓰고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폭발성이 높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원래 휘발성이라는 낱말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왜 그러냐? 휘발하는 성질이 휘발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휘발성을 폭발성으로 인식한 이유가 휘발유성이다. 휘발성이라는 것은 휘발유가 가진 성격. 휘발유는 이렇게 불을 대면 폭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휘발성과 휘발유성은 다른 것이다. 휘발유의 성격이지. 그것은 제대로 얘기하면 휘발유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휘발성으로 하면 다른 낱말이 된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휘발성이라고 얘기할 때 제대로 쓰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꽤 있었지만은 가끔 가다 여러분도 앞으로 신문이나 이런 걸 글을 보실 때 휘발성이 높다, 휘발성이 있다고 할 때 폭발성이 높다는 것을 잘못 쓴 경우가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휘발성이라는 것을 휘발유의 성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지금 언제 시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유, 주유소 가면 경유 얼마, 무연 얼마. 무연이 무엇이냐? 무연이라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또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무연 휘발유다. 이때 무연, 연기 연자예요. 연기가 나지 않는 휘발유가 무연 휘발유냐? 이것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틀렸다. 이 연자를 써야 된다. 납이다. 납연이다. 연필할 때 쓰는데 납연이에요. 그래서 무연, 납이 없는 휘발유다. 납 성분이 없는 것이다. 4에틸 납 대신에, 이 납 성분 대신에 메틸 3차 뷰틸 에테르.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납 대신에 어떤 것을 첨가제로 넣어서 옥탄 값을 높인 휘발유를 무연 휘발유로 한다. 옥탄 값도 옥탄가라고도 하죠. 옥탄 값은 가솔린이 연소를 할 때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옥탄 값이 높을수록 고급 휘발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납 성분을 없애려고 만든 것이다. 그것이 무연 휘발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틀릴 이유가 없겠죠. 네. 자, 휘자를 보면 휘두를 휘자다. 그렇죠? 떨친다, 떨쳐낸다, 또는 지휘한다, 지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낱말 몇 개를 보면 지휘한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쓰죠. 지휘자,
지휘관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또 휘장이다. 휘장. 어떤 장막이 있는데 막이 있는데 휘둘러 놓은 것, 휘둘러서 쳐놓은 것, 그것을 휘장이라고 한다. 예. 그리고 휘호가 있다. 휘호. 이것은 이제 털호자입니다. 붓. 예. 그래서 붓을 들고 이렇게 붓을 휘두릅니다. 일필휘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휘두른다. 붓을. 그것은 이제 한자를 수혜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휘호 대회도 하죠. 연초에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이렇게 쓴다. 그때 휘호 대회라고 하는데 휘호 할 때도 이 휘자를 쓴다.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빛광자를 붙인 게 빛날 휘예요. 그래서 휘황찬란하다 할 때 네, 하고 휘두를 휘자와 빛날 휘는 다른 글자다. 네. 오늘 휘발유, 휘발성이 있는 기름이 휘발유다. 근데 그렇게 해서 휘발성을 휘발유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휘발유는 폭발한다. 그래서 무엇이 휘발성이 있다 할 때는 폭발 가능성으로 쓰면 틀렸다. 네. 휘발성이라는 것은 이따가 없어지는 성격을 나타낸다. 그때 써야 되는 말이 휘발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대로 쓰려면 폭발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